주천의 주식시황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수 바닥은 어디인가, 미국 증시 불안이 투매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셀트리온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무엇을 알아볼 것인가? 첫 번째, 미국 증시 하락 전환인가? 두 번째, 우리 증시 다시 악몽 지수 바닥은? 세 번째, 기관 외국인 수급이 붕괴된 상태의 해법은? 네 번째, 셀트리온의 신용 공매도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미국 시장 상대적으로 덜 빠졌는데 우리 시장이 더 많이 빠진 오늘의 시장의 모습이 연출이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은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다우지수를 살펴보면은 종가 기준입니다. 약 6.7% 정도의 하락세가 연출이 되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10.6% 정도 하락을 한 상태거든요. 나스닥이 상당히 많이 빠진 상태이다. 미국 시장들이 보면 저점들을 다 깨고 내려가는 이런 추세거든요. 완전히 하락 추세로 빠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과연 미국 시장이 완전히 하락 전환으로 갈 것인지 분석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 시장, 오늘 시장은 투매의 모습이다. 왜냐하면은 하락 종목이 압도적이잖아요. 상승 종목 거의 손에 꼽을 정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 지난 8월 13일 그래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면 약 6.6% 정도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여기까지가 하락을 한 상태고, 그런 다음에 반등을 좀 하면서 박스권을 그리다가 다시 또 좀 처지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선을 1라인 정도까지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 좀 돌아설 가능성, 이런 측면에서 판단이 될 수가 있겠고, 코스닥 지수는 조금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6.3% 정도 하락입니다. 우리 양시장이 나스닥보다는 하락폭이 조금 적은 상황이죠. 더 하락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일단 지지 라인들을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서는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조금 얕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이 저점까지도 한번 내려갈 수 있는 상황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스닥의 중소형주 맥락권들이 신용 비율이 너무 높기 때문에 주가가 빠짐으로 인해서 담보 비율이 떨어지면서 결국은 반대매매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무튼 미국 시장하고 우리 시장하고의 조금의 다른 점은 IT 섹터 쪽입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은 기술주 맥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너무 갭이 크다, 한쪽으로 쏠림 현상이 크고 실적 측면에서도 한쪽으로 쏠려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것이잖아요.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의 가치 측면으로 봤을 때는, 즉 성장주들의 실적 측면이라는 뜻이죠.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 그림에서 나타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시장과 미국 시장은 좀 차별화가 나올 것이다 이런 상황으로 나왔지만 진행 과정이에요. 사실은 지금도 구체적인 설명들은 직전 방송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제가 워낙 설명을 많이 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 오늘은 좀 줄이기를 하고요. 결론적으로 어쨌든 지금 여전히 이러한 코스피는 이 박스권 조정 과정 중에 놓여 있는 상황이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기를 9월 중순 이후 하순부터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이 이번 주에 들어서 서서히 나오는 것이고, 폭락을 지금 해놓은 상태이긴 합니다. 하지만 투매가 나오는 것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신용을 흘리면서 오히려 좋은 상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고비를 이제 넘기고 이 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서서히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들이 충분히 시차적으로는 하루 이틀 차이가 날 수가 있겠습니다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오히려 추석 전에 이렇게 좀 빠지게 되면 추석 이후엔 시장은 상당히 오히려 좋아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자, 지금 주식형 펀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예탁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투신의 공무펀드 설정 금액 추이를 제가 보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일단 투신들은 이번 주 들어서 매도가 조금씩 지난주보다는 조금 줄어들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공무펀드의 금액 감소가 이제는 주춤주춤 하는 상황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9월 말에 3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하는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매도가 나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이번 주가 정도가 마지막 고비 정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투신의 이제 매도는 상당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들 수익률이 좋은 상태고 외국인들도 9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시점이 와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외국인들 우리나라 시장에 지금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 비중이 상당히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팔 만큼 많이 팔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나갈 사람들 다 나갔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도 지금부터는 크게 많아질 이러한 상황은 별로 없는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외국인들의 거래대금 비중을 보면은 거래소 같은 경우는 17%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개인 비중이 64.9%니까 나머지는 기관 투자가고요. 코스닥도 외국인들 8.8%, 코스닥은 특히 개인 투자자 비중이 87%나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금 수급 상황으로 이 상황들을 해석을 할 때 외국인 그리고 기관들 최근에 매도상 공세 이런 부분들은 물론 미국 시장과의 관계도 있습니다. 그러나 9월 말을 앞둔 결산 이런 측면에서의 윈도우 드레싱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자, 오늘 외국인들의 움직임의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2321억 매도, 코스닥에서는 조금 사는 모습이죠. 근데 문제는 기관 투자가들이죠. 오늘도 기관 투자가들이 대폭적인 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상황인데 투신의 매도는 조금 줄잖아요. 근데 연기금, 역시 연기금도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금융 투자는 지금 계속적으로 매도 공세인데 그 이유는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렸듯이 9월 결산을 앞둔 윈도우 드레싱 측면 또 하나는 신용을 많이 준 상태에서 이 반대 매매를 통해서 자금 회수가 안 되기 때문에 금융투자 쪽에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자산을 팔아서 다시 신용을 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러한 상황은 지금 기관들의 매도는 거의 막바지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이 틈을 타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관들을 매도하면서 많이 빠진 상태잖아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다시 또 순환매를 돌리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역력하게 보이는데 오늘 외국인들 매수하는 종목군들을 보면은 LG화학, 네이버, 삼성SDI, 셀트리온, 카카오,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런 상황이잖아요. 다시 또 성장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또 바뀌는 이러한 구도가 연출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 전체적인 결론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일단 지수 측면의 바닥은 거의 다 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내일 오전 정도가 바닥일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 지수의 반등은 충분히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고 그렇다면 여기서 계속 빠지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박스권 내에서의 기간 조정의 막바지 국면이라는 판단은 변함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셀트리온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하나씩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신용 잔고가 많다. 잔고 비율이 1.29% 높습니다. 최근에 잔고가 조금 줄어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신용융자 금액은 의미가 좀 약합니다. 이것은 그날 종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의미가 약하고 주식수, 즉 잔고 비율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신용잔고율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역시 주식수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셀트리온의 신용융자의 상황을 이렇게 보시면은 4월 21일 날 신용융자 주식수가 150만 주였어요. 그래서 그림으로 봤을 때 막 이렇게 엄청 늘어난 것 같지만 현재 9월 21일 날짜로 175만 주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최근에 들어서 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은 담보 비율이 부족 상태가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고 이것이 반대 매매화되기 때문에 주가가 확 밀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는 사실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월 22일 이 시점이 가장 높았던 시점인데 이 시점 이후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으면서 계속 끌어올리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잖아요. 예, 그러면은 우리가 과거 상황과 한번 비교를 해보자. 물론 당시 2018년과 지금 2020년은 상황은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은 첫 번째로 과거에 2017년부터 해서 2018년 고점을 치는 이 시점에서 신용 최고가 나왔던 것이 신용잔고율이 1.85%입니다. 그리고 상당히 원래부터 좀 높은 상태였어요. 이 당시는. 지금은 가장 높은 것이 1.30%니까 이 당시에 비교해서는 사실 신용잔고 비율이 높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은 이 당시보다는 신용이 크게 높은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 흐름의 추이를 이렇게 보시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확 올라가는 시점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상황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서 다시 신용이 늘어나는 이러한 상황이 나오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마찬가지죠. 신용이 늘어나는 추세.
그 다음에 조금 하다가 이렇게 좀 늘어지는 이러한 상황이 나왔는데, 이제 충분히 빠지면서 신용이 줄게 된다면은 다시 또 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이러한 상황이 나온다는 것이죠. 신용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너무 일편적으로 뭐 신문에 나오듯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용이 어느 정도 줄고 다시 신용이 악성 매물이 털리면서 다시 좀 신용이 늘어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측면도 염두에 두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내려집니다. 물론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이 조금 높긴 높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카카오 정도가 0.82% 정도고 현대차가 0.68% 정도이기 때문에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이러한 상황들도 모두 극복하고 갈 수 있었다는 측면도 우리가 생각을 좀 할 필요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공매도 부분을 보는데요. 최근에 셀트리온의 공매도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계속 좀 나오긴 합니다. 나오긴 하는데, 이거보다는 중요한 것은 3월 16일부터 공매도가 금지된 이 시점부터 해서 그 다음에 그 이전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는 지난 3월 달에 보시면 9.32%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공매도 잔고 비율은 뭐냐면 여러분, 전체 상장 주식 수에서 공매도 잔고입니다. 이것도 주식 수 개념으로 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무튼 간에 9.2%, 9.3%대에서 6%대로 지금 떨어져 있는 공매도 상황이거든요. 그럼 공매도가 지금 금지된 상황에서 조금씩은 늘고 있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게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 6%대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생각만큼 우리가 공매도가 지나칠 정도로 지금 와가지고 이 시점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것이 일단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도 역시 보시면은 공매도 금지 이전에는 1.8%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0.9%대로 절반 정도 줄어들었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크게 공매도 쪽의 어떤 상황들은 셀트리온도 우리가 너무 좀 트라우마잖아요. 그죠? 예, 그러나 금지 기간 동안 공매도가 조금 나오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지금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적인 팩트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공매도 세력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데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공매도 금지 기간인 지금 현재도 공매도를 하는 쪽은 외국인들이거든요. 특히 사모펀드들이죠. 국적은 다 영국입니다. 근데 요 네 군데인데요. 예, 요거는 펀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펀드 이름이니까 사모펀드니까 이 펀드의 돈 주인은 누군지 공개가 안 되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네 군데 사모펀드들이 똑같아요. 매일매일 요 네 군데에서 합니다. 매일매일 하루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루도 틀리지 않죠. 사업자 번호를 보시면은 딱 네 군데 되나요? 계속 똑같습니다. 대리인명은 뭐냐면 창구예요, 여러분. 그죠? 어느 정권사, 어느 지점에서, 어느 창구에서 공매도를 하느냐,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죠. 셀트리온에 대한 공매도 세력은 어떻게 보면 정해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7월 25일자 영상에서도 셀트리온 공매도 세력의 실체를 공개한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바가 있는데, 이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네 군데가 그대로입니다. 누구의 돈인지 모르겠지만 같은 펀드에서 계속적으로 공매도가 나온다는 것은 뭔가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이죠. 예, 더 이상은 언급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네. 결론적으로 지금 셀트리온이 빠질 만큼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빠진 상태고 헬스케어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같은 성장주 맥락에서 네이버도 빠질 만큼 빠졌어요. 카카오도 이만큼 빠진 상태거든요. LG화학도 역시 이 정도 빠졌으면 빠진 거고요.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서서히 상황이 또 역전이 돼서 바로 성장주 쪽의 반등이 시작되는 시점이 임박했다. 특히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일 장중에 저점이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크게 우려하실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고, 그 다음에 오늘 장 끝나고 나온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은 이것은 식품의약안전처에서 발표한 거예요. 셀트리온에서 발표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항체 치료제가 임상 2상에서 300명, 3상에서 720명을 대상으로 진행 중에 있다, 이렇게 식약처에서 발표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전히 앞으로 남아있는 강력한 호재로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많이 빠졌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힘들고 이런 과정들인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시거나 또 신용이나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고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느긋하게 좀 빠지더라도 느긋할 수는 없습니다. 힘든 상황이었지만 빠지더라도 좀 기다리자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부터는 뭐 너무 우려하실 필요 없이 오히려 조금 긍정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 나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바닥은 눈앞에 와 있다. 이러한 판단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